젊어 보이기 싫은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변하는 게 뭐죠? 체중이죠. 살도 빼고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네이버나 유튜브에 다이어트 검색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나요? 다이어트 보조제, 다이어트 주사, 다이어트 시술 이런 게 나오죠. 물론 그중 일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죠. 비싼 가격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 중반에 5살 아들을 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극강의 가성비, 시성비를 따져가며 스스로 노화 예방,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환자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진료받으신 분들 중 고관절,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에게 진료받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중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욱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13kg를 빼고 지금까지 유지 중인 다이어트 실전파라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고관절,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중 과체중이신 경우에는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잔소리를 들으신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항상 다이어트는 실패하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3가지만 하시면 한 달 안에 3kg 무조건 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두유 마시기입니다. 두유 마시기라니 정말 황당하시죠? 두유라고? 잠깐 눈을 감고 두유의 맛을 상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어떤 맛이 생각나나요? 당 떨어질 때 마시면 아주 달달해가지고 기운이 확 나는 그런 맛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유는 그런 두유가 아닙니다. 그런 맛이 나는 두유 대신에 이런 두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두유 한 모금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나냐고요? 일단 단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고소한 맛만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두 모금만 마셔도 포만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여기는 당류가 거의 없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12g이 들어있는 고단백 두유입니다. 한 팩에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를 흰자 노른자 통째로 먹었을 때 단백질이 6g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유 한 팩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되죠? 계란 2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중년의 환자분들에게 다이어트를 설명드릴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게 두유입니다. 젊은 사람과는 달리 중년에서 과체중이신 분들은 식습관을 살펴보면 식사 중에 쌀밥을 2공기, 3공기 드셔가지고 그걸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식사는 적게 또는 적당히 하시는데 간식이나 과자 같은 주전부리들을 틈틈이 너무 많이 드셔서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자, 지금 바로 집에 24팩짜리 이 고단백 두유를 대용량으로 쟁여 놓으시고 간식이 땡기고 출출하실 때는 과자 대신에 이 두유 한 팩을 드셔주세요. 제가 13kg를 빼고 10년 넘게 유지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가 있는 공간에는 항상 두유를 구비해 둡니다. 저에게 진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진료실 냉장고에서 제가 마시는 두유를 바로 꺼내서 이 두유가 어떻다 저떻다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사람인지라 환자분들의 진료를 많이 보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게 되면 출출해집니다. 그러면 과자 대신 뭘 먹는다고요? 냉장고에서 두유를 한 팩 꺼내서 마십니다. 계란을 까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이 계란을 오랫동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란은 까서 먹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생각보다 금방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삶아서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반면에 고단백 두유는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마시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도 포만감은 정말 좋고 중년의 환자분들에게는 이만큼 실천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두유를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두유 2팩을 먹고 있는데요. 점심 식전에 약간 출출해질 때 미리 한 팩을 먹어서 포만감을 일찍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막상 점심 식사 때는 배고픈 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적당량의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4시쯤 약간 또 출출해지면 두유 한 팩을 또 마십니다. 이때도 포만감이 일찍 생기니까 저녁 때 너무 출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과식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논외로 두고라도 중년분들께 저는 두유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체중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에서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하루 7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이 힘이 넘칠 나이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리고 한창 클 때니까 젊은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고 나이 들면 고기가 입에 안 맞더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 뼈 건강을 잃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통증 질환에서 회복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떤가요? 선뜻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먹기가 어디 쉽나요? 특히 나이 50 후반에 접어든 어머님들께서는 고기를 드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두유입니다. 물론 두유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다 채울 순 없지만 출출할 때 한 팩씩, 하루 2팩씩만 드시더라도 하루에 24g의 단백질이 보충되는 거예요. 이걸 고기로 채우려면 퍽퍽한 닭가슴살을 한 팩을 드셔야 되고 소고기로는 100g을 드셔야 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거 고기로 드실 생각만 해도 속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리고 이런 두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 팩에 500원입니다. 경제적이고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중년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안 마실 이유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운동을 하루에 1분도 안 하세요. 말 그대로 전혀 1분도 안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년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운동 2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걷기 30분 플러스 개인 맞춤형 운동 30분. 자, 우선 걷기 30분입니다. 걷기를 하루에 꼭 30분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가요? 저는 여기 병원에 올 때도 걸어서 왔고 왔다 갔다 30분은 충분히 걸어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그렇게 어디 이동하기 위해서 걷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걷는 30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30분을 걸으면 몸의 대사가 확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마트를 가기 위해서 또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30분을 걸었을 때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더도덜도 말고 딱 30분만 열정적으로 걷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걷는 자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림처럼 살짝 위를 보고 양팔은 경쾌하게 흔들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더도덜도 말고 딱 30분 열심히 걸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개인 맞춤형 운동 30분입니다. 아직 제가 올려야 할 영상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어깨, 무릎, 허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각각의 모든 영상들에 어깨에 도움되는 운동, 무릎에 도움되는 운동,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어요. 자, 그러면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30분 열정적으로 걷고 하루 30분 제가 올린 영상에 나오는 어깨 운동을 30분간 해주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30분 열정적으로 걷고 하루 30분 무릎 영상에 나오는 운동들을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30분 걷고 영상에 나오는 허리 운동 30분씩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영상에서 대부분이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설명드렸는데요.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30분간 열심히 하면 땀이 반드시 나야 합니다. 만약 땀이 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걷기 30분과 개인 맞춤형 운동 30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운동을 할까 말까 생각할 여유 자체를 가지지 말고 눈 뜨자마자 운동하세요. 환자분들에게 눈 뜨자마자 운동하라는 말씀을 좀 당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고 7시부터 나갈 준비를 해서 준비한 다음 9시부터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아침에 눈 뜨시면 거창하게 세수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만 하시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운동화 신고 30분 걸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오면 뭘 해야 될까요?
개인 맞춤형 운동 30분. 공복 운동보다는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년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다이어트 교육을 해보면 너무 계획적인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30분 열정적으로 걷고 집에 돌아오면 맞춤형 운동 30분 한다. 이렇게 단순한 다짐을 하고 실천해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특히 중년에서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최소 6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잘 잔다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6시간을 자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그거 청소년기에만 중요한 거 아니야?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재생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노화 예방과 근육 생성 및 지방 감소가 있죠. 중년기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가 된다면 노화도 예방이 되고 근육량은 늘고 지방은 감소되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성장 호르몬은 20대부터 꾸준하게 감소를 해서 60대에 접어들면 20대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양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장 호르몬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행동은 뭘까요? 그렇죠. 불규칙한 취침 시간과 수면 시간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는 6시간 자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외래에서 뵙게 되는 환자분들도 6시간의 수면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가장 먼저 낮 12시 이후에 커피를 절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드시면 밤 10시가 되더라도 취침 시간에 들어야 할 10시 이후가 되더라도 우리 몸에 카페인이 4분의 1만큼이나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커피를 제외하고라도 바카스,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낮 12시 이후에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런 카페인 음료를 먹어도 잠을 잘만 자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낮 12시 이후에 완전히 끊어보고 일주일 동안만 지내보세요. 그리고 잠을 주무셔보세요. 여태까지 잤던 게 이게 숙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카페인 음료를 끊어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중년에서는 카페인이 원인이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규칙한 수면이 환자분의 건강을 더 해치기 전에 저는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신경과에서 하는 수면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수면 시간이 최소 6시간을 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수면 중에 재생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 생성도 줄어들고 지방은 더욱 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고관절,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기존의 통증 질환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아서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어요. 잠을 6시간 이상씩 꾸준히 자지 못하게 되니까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하던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음식도 엄청 달거나 엄청 짠 음식만 찾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완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찍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렇게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전과 같은 건강한 상태로 금방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수면 시간이 6시간 지켜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낮 12시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끊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잠이 안 오고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꼭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수면센터를 방문해서 적절히 치료받으세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데 워낙 어렵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도저히 방향이 잡히지 않는 중년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저 정도 3가지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두유, 운동, 잠, 딱 이 3가지만 한 달간 실천해보세요.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도 아주 쉽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